인간이 잠드는 시간. 안개처럼 피어나는 겨울밤입니다. 낮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 밤은 두렵고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사기죠.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 고양이과 야생동물 중 유일한 생존자. 사기의 다른 이름은 살쾡이, 몸무게 3-4kg 정도의 중형 포유류죠. 녀석의 영역은 직선거리로 약 2km. 영역 순찰을 위해 개울을 건너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파닥거림은 허기진 사기의 사냥 본능을 깨웁니다. 드디어 포착. 사냥감 앞에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사냥감은 물고기. 삭은 수달처럼 잠수는 못해도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주 사냥감은 설치류와 조류, 이 겨울에는 물고기도 중요한 먹잇감 중 하나죠. 사냥한 먹이는 보통 몸을 숨기고 풀숲과 같은 곳에서 먹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죠. 겨울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합니다. 먹이 하나가 아쉬운 계절이죠.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겨울 철새인 쇠부엉이도 떠날 채비를 할 겁니다. 삭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삭에게 좀 드문 광경입니다. (2월) 삭의 짝짓기 계절.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립니다. 이때가 한창 바쁠 시기죠. 짝을 잃은 암수는 1년에 한 번 사흘 정도 수시로 사랑을 나눕니다. 은밀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임신 기간은 60여일. 5월 정도면 새끼를 볼 수 있습니다. 삭은 산의 정상부터 들녘까지 너르게 분포합니다.
일과 중 하나는 털 고르기. 더러워진 털을 고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고양이과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혼돈하기 쉬운 삭과 고양이. 둘을 구분하는 특징은 바로 귀 뒤 반달 모양의 흰 점입니다. 삭의 영명은 레오파트 캣, 표범 고양이, 이 반점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짧고 뭉뚝한 꼬리도 삭의 특징입니다. 양 미간의 흰 줄무늬는 삭과 고양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삭과 몸의 형태, 크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색깔과 문양에서 큰 차이로 보이죠. 삭이 사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귀, 레이더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눈을 감아도 먹잇감의 크기와 위치를 예측할 수 있죠. 야시경 같은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형태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시각과 청각. 덕분에 삭은 마지막 야생의 맹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차가운 대지의 열기는 계절을 재촉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죠. 이제 초록숲은 살아남은 자의 것입니다. 지난 겨울 짝짓기철에 본 암컷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심스러운 행동 그대로입니다. 매일 하는 영역 순찰, 오늘은 더 신중해 보입니다. 암컷이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 수컷이죠. 녀석은 이미 암컷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암컷은 숨죽여 바라봅니다. 어린 수컷이 보란듯이 오줌을 뿌려 영역 표시를 합니다. 곧장 암컷에게 향합니다. 꼬리에 잔뜩 힘을 준 건 위협의 행동이죠. 두 녀석이 마주쳤습니다. 덩치가 큰 녀석이 암컷. 그런데 슬슬 뒷걸음질 칩니다. 새끼를 뵌 녀석,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분리할 땐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밤안개가 필 때면 삭이 사냥하기 좋은 날입니다. 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암컷은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몇 개의 사냥터 중 지금 먹잇감이 가장 풍부한 곳이죠. 다양한 소리가 암컷을 유혹합니다. 추적을 시작합니다. 목표물 근처에선 언제나 조심스럽죠. 소리 없는 움직임. 삭이 노린 건 물고기입니다. 몸에 밴 조심성은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죠.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다급해진 녀석이 물속을 더듬거립니다. 배고픈 삭은 필사적입니다. 앞발에 무언가 스쳤나 봅니다. 생각보다 큰 먹잇감에 까무러치게 놀라는 삭.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다시 도전. 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털고르기를 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엿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기 마련이죠. 승리는 인내하는 자의 것.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잠복. 숨어 있다가 덮치는 전략이 통했습니다. 하루에 제 몸무게의 10분의 1을 먹어야 하는 삭. 최선을 다한 자의 만찬. 소쩍 새의 울음소리에 이 밤도 깊어갑니다. 간만에 만족스러운 사냥을 한 삭은 기분이 좋습니다. 털고르기를 하는 암컷, 젖꼭지가 불어 있습니다. 새끼를 두고 사냥을 나온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한 어미. 또 다른 사냥감에 접근합니다. 들키지 않게 숨을 죽인 상황. 아직 쥐는 사냥꾼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기의 눈과 귀는 쥐를 노리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깊숙이 박아 단숨에 제압합니다. 제법 큰 쥐를 잡았습니다. 먹이를 물고 꽤 멀리 이동하는 어미, 새끼에게로 향합니다. 바람이 숲을 흔듭니다. 초록 물결이 만드는 생명의 움직임. 칠월은 그렇게 생기로 넘쳐납니다. 두 달 만에 만난 암컷. 새끼 3마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린 녀석들이 살이 오른 만큼 어미는 점점 야위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디서나 먹이를 보채줘 젖과 고기를 동시에 먹는 시기입니다. 더위도 잊게 하는 평화로운 순간. 어미는 새끼가 다가오면 꼬리를 흔듭니다. 시각을 자극한 일종의 행동 발달 훈련이죠. 호기심이 많은 시기. 새끼들은 똑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어미는 새끼들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갑자기 긴장하는 삭. 사람이 만든 길에 야생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5월) 초 한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삭은 과연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요? 60여일 만에 태어난 새끼들. 생후 첫 달은 어미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합니다. 삭의 젖꼭지는 4개, 그래서 한 번에 최대 4마리까지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육아를 할 때 어미는 사냥도 멀리 가지 않죠. 어린 녀석들이 자라면서 어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새끼들은 장난을 치며 작은 맹수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생후 50여일이 된 새끼들. 이쯤 되면 장난도 과격해집니다. 서로를 추격하고 물고 뜯고 모든 행동이 생존 감각을 깨웁니다. 위험해 보이는 장난, 서로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여름의 소나기. 금세 제 할 일을 마치고 떠납니다. 날이 개인 오후. 비 탓에 어미는 사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와 새끼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가는데도 새끼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계에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몸을 말리러 나온 뱀. 서서히 접근하는 어미. 사실 뱀이 주 먹잇감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뱀의 반격이 거셉니다. 몇 번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상황. 뱀은 노련한 사냥꾼에게도 힘겨운 상대입니다. 슬슬 뒷걸음질 칩니다. 사냥을 포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냥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것, 사계의 습성 중 하나입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간 시간, 새끼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습니다. 8월 말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새끼 사기 무인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어미도 더 이상 새끼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곧 새끼의 독립이 다가옵니다. (1년의 9번째) 달. 찬바람이 불 때입니다. 갓 독립한 어린 삭을 만났습니다. 처음 제 영역을 가진 삭은 어미에게 배운 것처럼 영역 확인을 꼼꼼히 합니다. 적당한 곳에 자기의 흔적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배변은 곧 영역 표시 활동입니다. 삭은 고양이와 달리 배변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배설물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삭의 먹이 습성을 잘 알려주죠. 주 먹이인 쥐와 새, 그리고 뱀까지. 초록풀도 보입니다. 삭은 왜 풀을 먹었을까요? 육식을 하는 고양이과 동물은 먹이의 털과 잔뼈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내장이 쌓이면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이때 초록풀을 섭취해
노폐물들이 거친 풀과 한데 뒤엉켜 배출되게 합니다. 어린 삭이 사냥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녀석,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쥐 사냥이 처음인가 봅니다.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 삭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낮 동안 잔뜩 웅크렸던 몸을 일으킵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 바로 발톱 갈기.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나무에 갈아 핥힌 흔적을 남깁니다. 영역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갈린 발톱으로 쉽게 사냥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녀석이 나무에 뿌리는 것은 바로 오줌입니다. 독특한 냄새로 자신의 영역임을 드러내죠. 밤이 깊었습니다. 이슬 맺힌 풀숲, 어린 삭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배고픔은 사냥 본능을 깨웁니다. 어린 삭이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어른 녀석의 주의를 끈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시기 삭은 벌레를 쫓습니다. 하찮아 보이지만 작고 날쌘 땅강아지와 같은 벌레를 잡는 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재빠른 사냥감을 잡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삭이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바로 신체 기관의 폭발적인 성장,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과 운동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삭이 점프하는 행동은 사냥의 기본. 개구리를 잡는 모습이 아직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그래도 간신히 사냥에 성공합니다. 잠시 후 삭이 풀숲에서 다시 몸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나 봅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녀석이 노린 것은 뱀. 드디어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겁도 없이 덥석 뱀을 뭅니다. 실수의 연속. 아니나 다를까 뱀이 달아납니다.
뱀같이 위험한 사냥감은 우선 집어던져 기절시키는 게 보통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냥꾼은 무작정 달려들죠. 사냥 방법은 몰라도 끈질기게 도전하는 진념. 오늘 작은 맹수는 또 다른 생존 방법을 배웠습니다. 버려야 하는 시기. 계절은 분주히 색을 바꿉니다. 농부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겨울 철새도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낮보다 밤이 긴 계절. 생애 첫 겨울을 맞이하는 삭. 어느새 많이 자랐습니다. 추위에 대비해 덥수룩하고 긴 털로 무장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영역을 둘러봅니다. 녀석의 행동이 범상치 않습니다. 경계하는 모습. 상대는 너구리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삭은 자신보다 몸집이 더 큰 너구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피할 수 없는 만남. 영역이 겹치는 두 녀석은 종종 이렇게 만납니다. 크고 더 강한 너구리는 삭 앞에서 버젓이 사냥까지 합니다. 삭은 그저 눈치만 보는데 너구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삭이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녀석도 사냥을 해야죠. 겨울 철새인 칡부엉이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움직이는 등줄 쥐. 운 좋게도 칡부엉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냥꾼. 작은 맹수의 사냥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먹이 근처에 다가가 점프를 하거나 잠복해서 잡거나 때로는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사냥을 합니다. 쥐의 경우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사냥법, 먹이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법, 점프형 사냥입니다.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 뒤 1, 2m 정도에서 뛰어오릅니다. 이때 놀란 먹잇감을 발로 낚아채는 것이죠. 사냥에 성공한 삭이 어찌된 일인지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마치 쥐를 갖고 장난치는 모습. 사실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 중 하나는 먹이를 이용한 사냥 연습입니다. 사냥에서 꼭 필요한 것, 바로 감각입니다. 이 놀이는 먹이와 사냥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눈을 판 사이 쥐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도망친 곳은 물에 떠있는 비닐포대. 발을 디뎌야 하는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쥐가 또 한 번 도망칩니다. 죽을 힘을 다한 탈출. 하지만 기력이 다한 놈은 결국 다시 잡히고 맙니다. 삭의 장난은 먹잇감이 죽었는데도 계속됩니다. 하루의 절반은 밤. 주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시간. 평화로웠던 호수에서 순식간에 원앙을 덮친 삭.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삭은 사냥하기 전 이미 갈대 숲 안에 있었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급습하는 게 삭의 두 번째 사냥 비법.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가 정확히 사냥 시점입니다. 이런 갈대숲 사이에서는 잠복형 사냥만큼 좋은 게 없죠. 척추신경이 잘려 단숨에 죽은 원앙. 새같이 큰 먹이는 일단 털부터 뽑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한 부위 먼저 살점만 발라먹는 것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자연의 법칙이죠. 낯선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 삭에게 덩치가 큰 수컷은 두려움의 대상. 긴장감에 몸을 낮춥니다. 비대할 정도로 우람한 몸집. 이 부근에서 가장 강한 우두머리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사는 어린 삭. 숨만 쉬는데도 몸이 떨립니다. 다행히 우두머리 수컷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긴장이 풀린 녀석.
그제야 조금 늦은 사냥을 나섭니다. 한 발짝씩 가볍게 걸음을 뗍니다. 소리가 나는 이곳. 들키지 않고 먹잇감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게 관건. 바로 사계 마지막 사냥 비법, 접근형 사냥입니다. 먹잇감을 습격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긴장감은 최고죠. 들키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에서 습격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극명한 사냥법.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그렇게 녀석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한동안 뒤척이던 하늘, 며칠째 혹한을 동반한 폭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얀 눈이 대지를 숨깁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입니다. 갑자기 많이 내린 눈은 사람도 힘겨운 법이죠. 온 대지가 눈으로 덮이면 위험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얼핏 보면 모두가 평온한 광경. 하지만 위기의 순간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사기입니다. 폭설이 오면 야생에서 사냥이 힘든 삭은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생존을 위한 삭의 마지막 선택. 한밤의 소란이 사람을 깨웁니다. 이맘때면 자주 일어나는 추격전. 삭이 이번엔 바깥에 있는 오리들을 습격합니다. 잠시 뒤 사냥에 실패한 녀석이 다시 닭장을 찾았습니다. 살그머니 걸음을 옮깁니다. 얼마나 조용히 먹잇감에 접근하느냐가 사냥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다행히 이번엔 닭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삭, 그리고 닭. 겨울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고된 계절입니다.
오진 추위도 이제 끝나갑니다. (2월) 물가에서 어린 삭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 야위었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어린 삭은 아직도 사냥이 미숙합니다. 제 몸집만큼 큰 물고기를 잡기에는 역부족. 무사히 이번 겨울을 나면 머지않은 녀석도 생태계에서 작은 맹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